긴급 속보 경찰청입니다. 이 한마디에 8천만 원 날렸습니다. 2025년 최신 수법주의보. 긴급 속보입니다. 2025년 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한 달 만에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법이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찰도 은행원도 심지어 가족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저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오늘 소개할 김영자 할머니 73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3시간 만에 평생 모은 8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수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부모님, 시부모님, 이웃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더 보시게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공유했습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띠리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 2에 3150에 XXXX. 이번 서울 시내 전화네. 영자 할머니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30대 정도 되는 남자 목소리였죠. 네. 경찰청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영자님 맞으시죠?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XXXXXX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확인됐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네. 제 통장이요? 네. 어머니도 피해자십니다. 범죄 조직이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었고 그 계좌로 수억 원의 범죄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 직전 상황입니다. 공범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면 어머니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일단 제 신분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박민수 경위이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제 배지 번호는 SG-2024-3857입니다. 지금 경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믿어요. 영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통화 내용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범죄 조직이 어머니 주변 사람들도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두려워졌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모든 금융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박민수라고 밝힌 남자가 말했습니다. 계좌요? 네. 범죄 조직이 어머니 명의로 얼마나 많은 계좌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하나만 쓰는데요. 그것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계좌조회팀 이수진입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들렸죠.
어머니 명의로 현재 15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5개요? 저는 하나만 쓰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나머지 14개는 범죄 조직이 만든 겁니다. 이 계좌들로 43억 원이 거래됐습니다. 43억? 영자 할머니는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어머니 계좌도 동결 대상입니다. 범죄 연루 계좌로 분류돼서요. 그럼 제 돈도 못 쓰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 4시에 모든 계좌가 동결됩니다. 영자 할머니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해요? 제 돈인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좌의 돈을 안전계좌로 임시 이동시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보호계좌예요. 안전계좌요? 네. 거기로 옮겨놓으면 범죄 자금과 분리되어서 동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3시 30분까지 이체하셔야 합니다. 지금 2시 45분인데. 네. 45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늦으면 어머니 돈도 함께 동결됩니다. 영자 할머니는 초조해졌습니다. 다시 박민수 경위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지금 바로 은행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통화하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끊지 마시고 저와 통화 상태 유지하세요. 네. 영자 할머니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은행에 가서도 절대 직원에게 이 내용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은행 내부에도 범죄 조직 협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보가 새나가서 어머니가 위험해집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냥 예금 인출하러 왔다고만 하세요. 다른 말은 일체하지 마세요. 오후 3시 10분 영자 할머니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도착하셨죠? 전화기 너머로 박민수 경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직원에게는 그냥 예금 찾으러 왔다고만 말하세요. 영자 할머니는 창구로 갔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예금. 찾으러 왔어요. 얼마나 인출하실 건가요?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전액입니다. 모두 인출하세요. 전부요? 8천만 원 전부요? 은행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8천만 원 전부 인출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박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 직원 수상합니다. 자꾸 묻는 건 범죄 조직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겁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냥 인출하는 거예요. 은행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강하게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신분증이랑 도장 주세요. 10분 후 영자 할머니는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수표를 안전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요? 근처 무인 ATM기로 가세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은행 뒷골목에 있는 ATM기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로 수표를 입금하세요. 계좌번호가 뭐예요? 국민은행 XXX-XXXX-XXXX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라고 나와요.
실제로는 범인이 만든 대포 통장이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입금하세요. 영자 할머니는 8천만 원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삐빅.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범죄 조직이 어머니 휴대폰과 카드도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 동료가 직접 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온다고요? 금융감독원 소속 김태호 조사관입니다.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여기로요? 네. ATM기 앞에서 기다리세요. 조사관이 신분증을 보여드릴 겁니다. 영자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정말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김영자 어머님 맞으시죠? 네. 남자는 신분증처럼 생긴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금융감독원 김태호 조사관입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통장과 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제 여부를 조사해야 해서요. 여기서요? 네. 제가 지금 특수장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처럼 생긴 기계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카드 그리고 신분증을 잠깐 주시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남자는 기계에 대고 이것저것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역시 복제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 카드들은 모두 회수해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그럼 제가 은행에 가서. 아닙니다.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일괄 처리하면 빠릅니다. 남자는 영자 할머니의 통장 4건과 카드 3장, 그리고 신분증까지 가져갔습니다. 비밀번호도 변경해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비밀번호요? 네. 시스템에서 일괄 변경할 때 필요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순진하게 비밀번호까지 말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새 통장과 카드는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받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요? 네. 앞으로 3일간은 전화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범죄 조직이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이에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범죄자로 몰릴 뻔했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영자 할머니는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근데 통장이랑 카드를 다 가져갔는데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영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뭐?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영자 할머니와 아들은 노원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통장이랑 카드를 다 줬다고요? 경찰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 온 사람이라고. 어머님, 그거 사기꾼이에요.
지금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영자 할머니의 8천만 원은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입금 후 2시간 만에 모두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부축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 돈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인들이 이미 현금으로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 돈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 8천만 원은 영자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30년간 구멍가게 하며 모은 돈,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자식들에게 용돈 한 번 못 받고 아껴 모은 돈, 그 모든 것이 단 3시간 만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이현수 경위가명을 만났습니다. 경위님, 2025년 보이스피싱 수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경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2025년 최신 수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법 1. 실제 경찰서 번호 조작. 범인들이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실제 경찰서 번호로 표시되게 합니다. 이에 31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번호예요. 하지만 이것도 조작 가능합니다. 대응법. 전화 끊고 직접 112에 전화해서 확인. 경찰은 절대 전화로 금융거래 지시 안 함. 수법 2. 금융감독원 검찰 합동 4층. 경찰 금융감독원 검찰로 순차적으로 전화를 돌립니다. 여러 기관이 연결되니까 피해자가 진짜구나 하고 믿게 되죠. 대응법. 금융감독원은 1332로만 연락. 검찰은 절대 전화로 수사 안 함. 수법 3. 실제 직원 방문대면 사기. 가장 위험한 신종 수법입니다. 직접 사람이 나타납니다. 정교한 가짜 신분증, 금융감독원 조끼, 태블릿까지 준비해요. 대응법. 어떤 직원도 통장 카드를 가져가지 않음. 의심되면 즉시 112 신고. 수법 4. AI 음성 합성 기술.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실제 경찰관이나 은행원 목소리를 AI로 합성해요. 피해자 자녀 목소리도 합성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엄마, 나야. 급하게 돈 필요해. AI 합성 음성. 실제 아들 목소리와 99% 동일. 대응법. 가족이어도 직접 영상통화로 확인. 돈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 수법 5. 장기 포석형 사기. 1에서 2주 전부터 사전 작업을 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간단한 확인 전화를 해요. 피해자가 의심 안 하면 일주일 후에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대응법. 은행은 절대 먼저 전화 안 함. 확인 필요하면 직접 은행 방문. 이 경위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1월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총 피해액 523억 원. 피해자 수 1847명. 60대 이상 비율 73%. 평균 피해액 2830만 원.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타깃이 되는 이유. 1. 통장에 목돈이 있음 퇴직금, 연금. 2. 디지털 기술에 취약함. 3. 경찰정부 기관 권위를 신뢰함. 4. 혼자 사는 경우 상의할 사람 없음. 더 무서운 건 검거율입니다. 보이스피싱 검거율. 전체 검거율 38%.
돈 회수 성공률 단 5%. 범인을 잡아도 돈은 거의 못 찾습니다. 이미 현금으로 인출해서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이 경위는 절대 안 당하는 10가지 원칙을 알려줬습니다. 원칙 1. 전화 받으면 무조건 끊고 직접 전화.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110이나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검찰청 1301. 원칙 2. 경찰 금융감독원은 절대 이런 말 안 함.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계좌로 이체하라. 통장 카드를 맡기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원칙 3.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비밀 유지를 강조합니다. 꼭 가족, 이웃, 은행 직원에게 상의하세요. 상의할 사람 자녀 주민센터 직원 은행 직원 경찰 112. 원칙 4시간 압박하면 무조건 사기. 지금 안 하면 계좌 동결 30분 안에 처리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예요. 진짜 경찰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급하게 안 합니다. 원칙 5. 대면에도 안심하지 마세요. 2025년에는 직접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분증 보여줘도 제복 입어도 믿지 마세요. 대면 시 대응법 1. 즉시 112 신고 2. 절대 통장 카드 주지 않기 3.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원칙 6. 은행에서 직원 말 들으세요.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물으면 99% 맞습니다. 직원을 의심하지 말고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세요. 은행 직원이 영웅입니다. 원칙 7. 통장 카드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어떤 기관도 어떤 이유로도 통장 카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경찰도 검찰도 절대 안 가져갑니다. 원칙 8. AI 음성도 의심하세요. 자녀 목소리여도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카메라 고장 났어. 급해서 영상통화 안 돼. 100% 사기. 원칙 9. 휴대폰에 보안 앱 설치. 경찰청 추천 앱 후후 WHO 네이버 안심번호 T전화. 사기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줍니다. 원칙 10. 피해 당했으면 즉시 신고. 골든타임 2시간. 피해 후 2시간 안에 신고하면 돈 찾을 확률 높아집니다.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은행 고객센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돈 찾을 확률 높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말라고. 영자 할머니가 전하는 메시지. 저는 나는 안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속지?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 받으니까 너무 진짜 같았어요. 경찰청 번호로 뜨고 제 개인정보도 다 알고 있고 특히 빨리 안 하면 범죄자 된다는 말에 겁이 났어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줬어요. 영자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 여러분, 제발 이 영상 보시고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알려주세요. 전화 오면 무조건 끊고 자녀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1. 부모님 휴대폰에 보안 앱 설치. 후후 T전화 등. 사기 번호 자동 차단. 2. 부모님과 암호 정하기. 엄마, 나 급하게 돈 필요해.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지? 정답 못하면 100% 사기. 3. 이 영상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카카오톡, 문자로 링크 전송. 같이 보면서 설명.
주기적으로 확인. 실제로 막은 사례.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순희 할머니 75세는 같은 수법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아니요. 일단 아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방금 경찰이라고 전화 왔는데. 어머니, 끊으세요. 그거 사기예요. 박순희 할머니는 8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확인이 8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이 영상 링크 보내드리세요. 주변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세요. 아파트 게시판에 공유하세요. 경로당, 복지관에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하는 것이 범죄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영자 할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단 3시간 만에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2025년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실제 경찰서 번호로 표시. 금융감독원 검찰 합동 4층. 직접 사람이 방문. AI 음성 합성 기술 사용. 절대 기억하세요. 경찰 금융감독원은 절대 통장 카드 안 가져감. 전화로 돈 요구하면 100% 사기. 의심되면 무조건 끊고 112 신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에게 상해. 지금 당장 하세요. 1. 부모님 휴대폰에 보안 앱 설치. 2. 이 영상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3.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하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공유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